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문장들의 두 필진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서요인 시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문장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987년 이후 지난 37년간 이곳 광주에서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 기아 타이거즈가 2024년 정상에 오릅니다. 광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에서 타이거즈는 운명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프로야구 챔피언에 오릅니다. 예, 오늘의 문장이 나온 곳은 2024년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있던 광주였고요. 한명재 MBC 스포츠 플러스 캐스터가 2024 한국 프로야구 우승콜에서 얘기한 걸 가져왔는데, 자, 일단 야구네요 오늘은. 네. 좀 뭐라고 해요? 신선했습니다. 야구의 문장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이 문장 선택한다 그러길래요. 예. 아, 큰일 났다. 나는 이 게임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세요? 왜냐면 좀 얄못이거든요. 아, 야구를 잘 모르시는구나. 예. 왜 모르는지는 좀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서효인 시인하고 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예. 서효인 시인 집에 보니까 책이 있어요, 제가. 이게 2011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아, 제목이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구 저자랑 야구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시군요. 거니까 난 끝났다 이제 그 생각했어요. 저 책을 들고 이제 오셔가지고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20대 예. 후반에 주로 쓴 책이어서 예. 굉장히 치기어리거든요, 책이.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부끄러움은 뭐 누구나 다 있는 네, 거니까. 네. 어쨌든 근데 야구 전문가시네요, 그러면. 아유, 전문가까지는 맞아요. 아니고요. 네. 팬이죠. 아주 열정적인 팬이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올해 어디 팬이신가요? 전 기아 타이거즈 아, 기아 팬입니다. 타이거즈 팬이세요? 네, 와. 사실 그 우승 확정한 날이 저희 첫 방송 저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네. 6시 반부터 경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네. 6시 반부터 방송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방송 야구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엉뚱한데 생각이 가 있으셨군요. 잠시 야구는 있고 방송에 집중한 후에 예.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그 저희 OTT로 네. 차에서 마음 졸여가면서 그치고 있었거든요. 어쩐지 그날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빨리 네. 뭔가 쫓기는 듯이. 아, 쫓기긴 쫓겼습니다. 사실 고백까지 하면. 아니 왜냐면 그 책에 보면 예. 이 첫 장 책 날개라고 하잖아요. 예. 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아니 포수 복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네요. 책 날개.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야구 전문가하고 같이 야구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그냥 거들면 되겠구나. 아니,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인 야구에서 잠깐 포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 지금은 그러시군요.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뭔가 듬직한 게 그 포수 포지션 왠지 옛날에 네. 독고타기나 뭐 이런 거 이후로 왠지 포수는 듬직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실력이 받쳐주질 않아서 저희 팀원들이 이 라디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기서 저렇게. 알겠습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그 들려드린 이제 문장 속에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가 2024년 정상에 오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상에 오른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정상에 올라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아,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얘기 같아. 오르셨는데. 남의 얘기 같아요. 이 문장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정상에 오른다.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그 야구랑 사실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정상에 오르는 거는 너무나 순간이고 너무 찰나고 야구 팬들이 항상 화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예. 늘 화나 있어요, 사실. 늘 지는 날이 더 많은 것 같고 실제 데이터보다 더 깊은 우울과 좌절,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저도 아니, 뭐 그렇고. 한화 팬이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화나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그것도 사실 기믹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실 한화 팬 분들도 정말 승부에 연연하시고 이기면 더 좋아하시죠. 저도 올해는 1등 팀 팬이었지만 올해도 물론이고 그 전까지 굉장히 좌절이 깊은 해들이 많았어요. 특히 기아 암흑기 때는. 타이거즈도 약간 성적이 부침이 좀 심했어요. 네, 잘할 때도 맞아요. 있지만은 막 거의 바닥에서 뭐 엘로끼 시절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꼭 야구 팬들은 한 번에 정상에 오르는 희열보다는 내 팀을 계속 충직하게 응원하고 믿어주고 그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화도 내고 하는 그런 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일종의 이제 팬심을 가졌을 때 저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야알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아하는 팀이 없으신가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뭐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나라에 연고지가 없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야구 프로야구 팀 강원도요? 중에 또요. 제주도 없잖아요. 제주도요. 제가 그 하필이면 강원도가 제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우리가 광주에 우리 시대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광주. 근데 그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의 운명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기아 타이거즈하고 나하고 일체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팀이 없으니까 그런 소속감 같은 것들을 별로 못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에 뭐 야구 글러브 갖고 있는 친구들 거의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강원이나 제주 출신의 경우에는 사실 야구에 대한 소속감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각 지자체가 서울에 학사를 두잖아요. 예. 강원 학사가 있어요. 맞아요. 이 관악에 관악 학사라고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북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는데요. 그 관악 학사 들어가면은 이렇게 크게 로비에 쓰여져 있는 현판이 있다. 예.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 거기에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강원도에 사람 없다는 말만은 듣지 않게 하라. 그게 서울에 유학 온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의 경우에는 인구가 별로 안 되잖아요. 예. 강원도를 대표하는 가장 큰 도시하면은 춘천, 원주, 강릉. 예. 뭐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있지만 야구팀을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인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팀은 또 운영이 되기도 하던데. 축구팀 같은 경우에 네, 올해 강원이 성적이 좋습니다. 1호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야구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속감을 제가 덜 느껴서 어찌 보면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일체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제가 좋아할 만한 팀을 찾다 보니까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알못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알겠습니다. 아쉽고 예. 그래요.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얄못인 얘기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명재 캐스터의 우승콜에 감동과 위로를 받은 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들으셨지만은 광주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광주가 뭐 좀 아픔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광주 시민들한테 갖는 의미 이런 거는 또 우리 시인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 1980년대에 한국 시리즈를 직관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따라서. 그때 보면 야구장에 저는 소주 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술을 많이들 드세요. 그리고 성도 많이 내시고. 근데 그 분위기가 제 기억에 뭔가 한이 맺혀 있는 지금처럼 응원가도 신나게 부르고 율동도 하고 환호성 지르고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다들 한이 맺혀서 소리를 지르고 하시지? 그때는 응원가도 목포의 눈물을 불렀거든요. 목포의 눈물. 이게 응원가 할 만한 곡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기고 있으면 목포의 눈물을 불러. 저도 불러. 이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커서 따지고 보니 1980년에 그런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돼서 80년대 왕조를 이루었어요. 예. 그거밖에 분출할 데가 없었던 거죠. 거기만이 해방구고 거기만이 결집할 수 있는 장소고 거기에서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까지인가 비교적 최근까지도 5월 18일 그 주에는 광주에서 야구를 못했다고 해요. 약간 정치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일정이 처음부터 뺐겠죠. 그런 걸 보면 야구가 가진 광주에서 야구가 가진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해태 타이거즈였죠. 그렇죠. 해태 타이거즈의 유니폼이 검은색과 빨간색 소위 말하는 검빨 조합이었는데 이것만 봐도 주눅이는데 사실 광주 분들은 이제 야구를 통해서 한을 풀었지만은 해태 때문에 한이 생긴 팀들이 하도 해태만 우승을 하니까 뭐 삼성 라이온즈 뭐 이런 데들 지금 이번에도 붙었는데 네 번째 붙어서 지금 네 번 다 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 시리즈에서 네, 한이 생긴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하나도 안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사과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도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에는 이를테면은
야구단 버스가 막 불살라고 예전에 부산에서 혜태 타이거즈 그때 버스가 불살라졌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네. 약간 지역 감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대리점 가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체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예. 각 지역별로 일체감이 생겨버리면 그게 곧 나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상징하는 게 돼버리니까 또 예전에는 지역 감정이 좀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짐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뭐 격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됐죠.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스포츠를 좀 즐기는 문화가 돼버렸는데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또 기억이 남는 게 2000년대 중반쯤인가요? LG가 한창 성적이 좋다가 계속 꼴찌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럴 때 LG 팬들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참패했었거든요. 구장으로 난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LG 옷을 다 벗어다가 거기다 막 불을 지르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서울인데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일종의 내 어린 시절에 나와 함께했던 팀에 대한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팀 경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집착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어떤 지역성에 관한 게 좀 많이 투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시간이 좀 지나서 그 한명재 캐스터의 우승콜 이후에 문장이 더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거기에 광주에서 목포의 눈물을 지나 남행열차 시대를 지나서 삐끼삐끼까지 온 이 시간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요즘 삐끼삐끼 그렇죠. 이거 네. 지금 대박이잖아요. 네. 뭐 외신에서 막 그거 엄청 나와요. 그거. 춤을 엄청나게 추더라고요, 밈이 예. 돼가지고. 아, 제가 좀 네.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몸치라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자료하면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고 야구를 대하는 관중들 팬들의 모습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0만 명 시대가 온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야구라는 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이길 수 없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와 지는 경기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경기예요. 절대 이기는 팀이라고 해서 우리 축구는 쭉 이겨가지고 1등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 야구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경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절감 같은 것들을 맛보는 게 어쩌면 우승했을 때 이 성취감 같은 거 있죠. 그걸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린 시절의 히스토리가 사라진 채 어찌 보면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 문학 작품으로 야구를 접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책 보면은 그 산문집에요. 밸런타인데이 무말랭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야쿠르트 스왈로스 팬이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시절이니까 78년도에 우승하고 80년대에는 한 번도 우승을 못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하루키가 그래요. 내가 서기 2000년 전에 야쿠르트가 한번 우승하는 거 보는 게 내 소원이다. 내 소원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학 작품 속에 있는 야구를 간접 경험한 세대라서 예. 아니 그런 사람이라서 예. 약간 좀 전 개인적으로 약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프로야구 기준으로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팀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롯데 자이언츠.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1992년에 맞습니다. 롯데가 우승한 이후로 야쿠르트 스왈로즈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또 롯데 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32년째 내 인생의 소원은 이렇게 하면서 내 얘기할 인생의 소원은 이제 롯데가 우승하는 네. 걸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실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LG가 94년에 우승을 하고 작년에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요. 하나가 99년에 우승을 했고 롯데가 92년에 우승을 했는데 맞아요. 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요 문장 그래서 요 문장은 가져왔는데 7년 만에 프로야구 챔피언에 오릅니다. 사실은 7년이 누구에게는 기아 팬들한테는 와 우리 진짜 어렵게 7년 만에 우승했어라고 하지만은 다른 팀들한테는 야 30년 동안 우승 그러니까 못했어 뭐 이런 팀들도 있는데 이걸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인고의 시절에 7년 동안 버텼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살짝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1980년대 프로야구 만들어지고 80년대, 90년대, 00년, 10년대, 20년대 모두 우승을 한 팀은 기아 타이거즈가 유일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기아 팬은. 7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럼요. 눈 감았다 뜨면 7년 지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별로 댓글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야구를 보면서요. 저는 야구 공의 실밥
얘기 듣고 처음 좀 놀랐거든요. 108개예요. 108개예요. 108개. 네, 맞아요. 108번네. 108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야구란 경기만큼 공동체주의적인 경기가 없다. 그런 표현을 경향신문 이용균 야구 전문 기자가 야구의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움은 기록하지만 희생을 기록하는 경기는 야구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희생 번트 뭐 이런 그렇죠. 거. 희생타. 예. 그러니까 그게 타율에서 손해보지 않고도 타수에서 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에서는 9명이 경기하잖아요. 10명이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9명이 경기하지만 그 백업 선수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업 선수가 들어가서 다른 선수를 받쳐줘야지 경기에서 우승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의 잉여라는 거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저출생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저출산해가지고 휴가 가는 사람 자리를 메워주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보상을 조금씩 해준다 그래요. 몇십만 원씩.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조금씩 잉여를 남겨두면 어떨까. 그러면 다 우승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 이제 근로 시간을 단축을 하면은 그만큼 고용을 더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면은 더 이렇게 풍족하게 사실은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근로 시간을 계속 줄여가면서 고용도 좀 줄이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빡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휴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말이 안 되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야구의 역사나 이런 것들 지금 광주의 역사하고 같이 중첩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야구란 경기를 뭐 이건 팬심 가지고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고 너무 제가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구 경기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지점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어쨌든 7년 뭐 굉장히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인고의 어떤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에 또 정상에 올랐다 뭐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야구는 그 우승을 기다린다기보다는 타자가 주자가 돼서 홈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다림이 7년보다 사실 깁니다. 10분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팀은 홈런 한 방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팀은 죽어라고 해도 못 들어와요. 그 기다림이 사실 야구의 전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경옥 작가의 야구란 무엇인가라는 소설을 보면 네. 광주 출신 작가인데요. 그 5.18 때 동생을 잃고 그 화병으로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을 데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염소라는 이름의 그 군인을 찾아 떠나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네. 장면이 그려지거든요. 시간이 되나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죠. 네, 소설의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야구는 또 돌아옴의 스포츠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희생이 어떤 주자를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희생이다. 뭐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우리 사회가 같습니다. 야구를 좀 닮아야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같이 살고 팀도 국가도 우승하고 이런 맞아요. 이런 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감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